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유튜브 말리포 해양 스포츠클럽 채널의 CAS 프로젝트 영상 녹취록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서핑 커뮤니티 안에서 AI를 써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인데, 상당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AI 컨텐츠 하면 뭐랄까, 대량 생산, 효율성, 이런 걸 떠올리는데 특정 취미 커뮤니티, 그것도 서핑이라는 되게 활동적인 분야랑 연결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CAS 프로젝트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특히 AI는 어떻게 쓰고 뭐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큰 그림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CAS가 Content with AI for Surfers의 약자더라고요. 아, 네. 이름부터 딱 나오네요. 서퍼들을 위한 AI 콘텐츠. 그렇죠. AI 도움으로 좀 독창적이면서도 또 저작권 문제 없는 컨텐츠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AI한테 시키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AI를 활용해서 서퍼들이 직접 만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아, 직접 만든 거? 네. 단순히 AI한테 야, 서핑글 좀 써봐. 이게 아니고 이제 서퍼 개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AI가 좀 다듬어주고 확장해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대상은 서퍼들이 중심이지만 이게 뭐 팀으로 시작했다가 3명이었나요? 네. 초기 멤버는 3명이었는데 클럽이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놨더라고요. 오, 개방형 구조네요. 네. 그런 점도 좀 주목할 만하죠. 보통 이런 건 좀 폐쇄적으로 가기 쉬운데 흥미롭네요. 그럼 뭐랄까 참여는 자유로운데 콘텐츠 품질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려는 걸까요? 혹시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녹취록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관리 방안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다만 개방적인 협업 이걸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창의적 독립성, 독창성 유지 이것도 엄청 강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여 문턱은 낮추되 콘텐츠의 핵심, 그 독창성에 대한 기준은 좀 확실히 하려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초기 단계니까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운영 방식도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은 좋은데 다 똑같은 거 만들려는 건 아니고 각자 개성을 존중한다. 뭐 이런 철학인가 보네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상적이긴 한데 뭐 실제로 해보면 또 다르겠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 넘어가 보죠. 와, 녹취록에서 정말 독창성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네, 맞아요. Content should be created by ourselves. All content must be original. 이런 표현들. 심지어 그 녹취록에 No copings from others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맥락상 다른 사람 거 베끼지 말라. No copy인 뜻이겠죠. 오타거나 아니면 좀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독창성 강조하는 맥락이랑 딱 맞고요. 암튼 외부 자료 복붙은 절대 안 된다. 이 원칙은 아주 확고해 보였어요. 네, 그게 이 CAS 프로젝트의 뭐랄까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글쓰기든 음성 녹음이든 영상이든 사진이든 형태는 상관없는데 반드시 참여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생각한 것, 그게 원본이어야 한다는 거죠.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그렇죠. 외부 자료는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아주 명확히 해요. 이게 그냥 정보 짜깁기나 AI 자동 생성 컨텐츠랑 다른 점이죠. 특히 그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서핑 기술 연습한 거나 웨트수트나 보드 써본 후기 아니면 서핑 스팟 다녀온 여행기 같은 거요. 네네. 물론 뭐 서핑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 같은 간접 경험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실제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서핑하면서 얻는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 아하!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나 감정 같은 걸 공유하는 데 좀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 생생한 경험담만큼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요. 커뮤니티 유대감도 더 강해질 것 같고. 네, 몰입도가 다르죠. 자, 그럼 여기서 AI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원본, 직접 경험, 이걸 강조하는데 AI가 끼어들 자리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AI가 대신 써주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AI 역할은 창작의 주체가 아니라 뭐랄까 조력자,
아니면 확장 도구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녹취록 표현을 보면 AI가 원본 컨텐츠를 refine and expand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다듬고 확장한다. 네. 예를 들면 서핑 경험에 대해 개인이 좀 거칠게 쓴 글이나 아니면 그냥 두서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다고 쳐요. 이 파일 AI를 써서 좀 잘 정리된 블로그 기사처럼 만들거나 핵심만 요약해서 발표 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하. 아니면 텍스트로 쓴 경험담을 영상 콘텐츠 만들 때 너레이션이나 자막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I가 없는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나의 콘텐츠를 더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재료는 내가 만들고 AI는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셰프 보조 같은 역할이네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언급된 구체적인 AI 도구들도 있었죠. 챗봇, 챗GPT 같은 걸로 기사 작성을 돕고, 노트북 LM 얘기도 나왔어요. 이걸로는 요약이나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 비디오 리뷰 개요 같은 걸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배경음악 같은 거 필요하면 pexels.com 같은 저작권 무료 사이트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 네네. 팩셀스. 예를 들면 서핑 경험담 팟캐스트로 만들 때 거기서 파도 소리나 배경음악 같은 거 가져다 쓸 수 있겠죠. 그 녹취록에 couple interview each other using couple reporters 이거는 좀 무슨 말인지 애매하긴 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약간 갸웃했는데 아마 문맥상 팩셀스 같은 데에서 구할 수 있는 저작권 무료 영상 클립, 인터뷰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예시로 든 게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도구들 말고도 마인드맵 형태로 아이디어 시각화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또 발표자 본인도 나도 아직 AI의 모든 가능성을 다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들리죠. 특정 기술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AI 기술들을 좀 찾아보고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려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엿보였어요. 중요한 건 어떤 AI를 쓰냐 이게 아니라 AI로 우리 서퍼들의 고유한 콘텐츠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거냐 이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술은 계속 변할 테니까 이런 목적 의식과 적응력이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종류의 콘텐츠들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요. 형식은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진짜 다양해요. 블로그나 클럽 게시판용 글, 발표용 비디오 리뷰,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리뷰, 마인드맵 이런 것들이 언급됐고요. 핵심은 원본 하나를 AI로 여러 포맷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재활용하고 확장하고. 주제는 이건 그냥 서핑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넓던데요. 네, 맞아요. 정말 폭넓죠. 기술, 안전, 장비 리뷰, 웨트수트, 서핑보드 이런 거요. 서핑 스팟 정보, 여행기, 라이프 스타일, 강사 이야기, 초보 성장 일기, 고수 노하우. 개인적인 서핑 일기나 아하 했던 순간들, 서핑 역사, 직업이랑 균형 맞추는 이야기, 지역 서핑 샵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녹취록에서도 So many things related in surfing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냥 정보 교환만 하자는 게 아니라 서핑이라는 문화, 이걸 중심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와 경험을 다 담아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이 서핑이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되는 장을 만들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흥기로운 포인트. 협업 방식하고 저작권, 그리고 수익 모델. 이것도 좀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일단 팀원들은 자기가 만든 원본 컨텐츠를 팀 내부에 그냥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팀원 컨텐츠를 가져와서 내 거랑 합치거나 리믹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죠. 아, 맞다.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 퍼미션을 받아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저작권 정책이죠. 팀 내부에서 공유되고 활용되는 모든 컨텐츠는 copyright free within the team. 팀 내 저작권 없음. 이걸 선언했어요. 와, 이건 진짜 과감한데요? 팀원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 콘텐츠를 그냥 가져다 쓰고 고치고 덧붙여서 새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보통 협업 프로젝트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저작권인데 이걸 그냥 없애버렸다니?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싸움 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물론 갈등의 소지는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완전 이상하게 바꿔놓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타지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업의 벽을 확 낮춰서 집단 창작의 시너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아마 서핑이라는 공통 관심사 또 커뮤니티 안에서의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겠죠.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흐르도록. 네, 물론 팀 외부로 나갈 땐 또 다른 규정이 필요하겠지만요. 최소한 안에서는 자유롭게 섞이도록 환경을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콘텐츠로 혹시 돈을 벌게 되면요. 수익은 어떻게 나눌 건지 이 얘기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만약 수익이 생기면 컨텐츠 제작하고 공유하는 모든 팀원들, 그러니까 원본 만든 사람뿐 아니라 그걸 가져다 쓰고 발전시킨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공정하게 나눌 거라고 합니다. 아,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Getting Profits Together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이익을 나눈다. 네, 맞아요. 근데 수익 분배 원칙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는 절대 돈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엄청 강조해요. 아, 그래요? 네. 녹취록에서 발표자가 I don't expect the content will be profitable. 그러니까 수익 날 거라고 기대 안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진짜 목적은 지식 공유, 서핑 기술이랑 안전의식 높이기, 그리고 AI로 창의성 발휘하고 배우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수익은 그냥 따라오면 좋은 거고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와, 돈보다는 배움, 공유, 안전, 창의성 이런 가치에 훨씬 무게를 두는 거네요. 네. 어쩌면 이런 방식이 오히려 커뮤니티 참여를 더 이끌어내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CAS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 비전,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녹취록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서퍼들이 같이 만들고 성장하는 창의적인 커뮤니티 만들기. 커뮤니티 구축. 네. 둘째는 서핑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기. 경험 공유와 학습. 셋째는 AI라는 도구를 책임감 있게 써서 배우고 창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책임감 있는 AI 활용. 단순히 서핑 콘텐츠 많이 만들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도 살리고 안전의식도 높이고 기술도 책임감 있게 쓰는 법 배우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가치까지 연결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AI라는 첨단 기술을 쓰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들의 경험, 관계,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정확해요. 기술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CAS 프로젝트는 AI를 어떻게 보면 서핑 커뮤니티의 지식 자산을 쌓고 안전 문화를 퍼뜨리고 창의적인 협업 문화를 만드는 촉매제로 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방향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CAS 프로젝트는 서퍼 커뮤니티와 AI 기술이 만나서 탄생한 좀 독특하고 창의적인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수익보다는 공유와 성장에, 또 결과물보다는 과정과 경험에,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을 쓰는 사람과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특징으로 다가오네요. 맞아요. 특히 외부 정보 복제가 아니라 오직 개인의 경험과 독창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그 원칙은 AI 시대의 컨텐츠 제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콘텐츠 만드는 데 깊숙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진짜 경험, 독창적인 관점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CAS 프로젝트는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어떻게 기술을 좀 주체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CAS 프로젝트의 모델이 혹시 여러분의 활동 분야나 개인적인 관심사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일반화될 미래에 이 프로젝트가 던지는 시사점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책임감 있는 AI 사용과
지속 가능한 삶 증진이라는 비전에 주목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퍼들처럼 특정 관심사와 깊은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AI를 만나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컨텐츠를 막 만들기 시작할 때요. 기술적인 측면 말고 우리가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윤리적 문제? 혹은 반대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가능성들이 막 폭발적으로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점차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